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의사 한백년입니다. 지금 새벽 3시 20분입니다. 침대에 누운 지 벌써 4시간째인데 잠은 여전히 오지 않네요. 천장만 바라보며 똑딱똑딱 시계 소리만 귀에 들려옵니다. 이불을 덮었다 벗었다 반복하고 베개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기도 하죠. 하지만 잠은 멀기만 해요.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이런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면 이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7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6명이 수면 장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의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금세 잠들곤 했는데 60대가 되니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터득한 특별한 해결책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바로 운동과 음식을 통한 완전한 숙면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고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신 것들이에요. 한 달 전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박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예전에는 누우면 5분도 안 돼서 잠들었는데 요즘은 새벽 4시까지 뒤척거려요. 머리는 멀쩡한데 몸은 늘 피곤하고 낮에는 자꾸만 졸음이 쏟아져요. 박순자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죠. 손자 돌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요리하다가 깜빡하는 일도 많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잠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까요? 실은 저도 60대가 되면서 이런 변화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의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리게 되죠. 기억력도 현저히 나빠져요. 어제 한 약속을 깜빡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잦아집니다. 더 심각한 건 우울감과 불안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이가 드니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죠. 혈압이나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각종 성인병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우리의 황금 같은 노년기가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먼저 깊은 잠의 시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젊은 시절 20대에는 전체 수면의 20%가 깊은 잠이었어요. 하지만 70대가 되면 5%까지 떨어지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8시간을 잤다면 젊을 때는 1시간 36분이 깊은 잠이었는데 70대가 되면 겨우 24분만 깊게 자는 거예요. 잠을 도와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도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20대와 비교하면 70대는 멜라토닌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요. 뇌의 식욕차상액이라는 부위도 노화되면서 생체 시계가 불규칙해집니다. 이 때문에 밤낮이 헷갈리고 새벽에 일찍 깨거나 저녁에 너무 일찍 졸음이 오는 거죠. 하지만 생물학적 변화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현대 생활의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늦은 오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잠자리에서 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블루라이트, 고혈압이나 당뇨 치료약의 부작용까지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밤새 뒤척이거나 전립선 문제나 방광 기능 저하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큰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빼놓을 수 없어요. 건강 걱정, 경제적 문제, 가족 관계의 변화 등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잠을 방해하죠. 여름철 에어컨이나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실내 온도와 습도 변화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의 소중한 잠을 빼앗고 있어요. 하지만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도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본인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71세 김철수님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김철수님은 은퇴 후 집에만 있다 보니 생활 패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밤 12시에 누워도 새벽 4시까지 잠이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나게 됐죠. 선생님, 매일 새벽 4시에 잠이 깨서 정말 고생이에요. 다시 잠들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김철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자꾸 졸음이 와서 이 시간씩 낮잠을 자는데 그러면 밤에는 더 잠이 안 와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김철수님께 권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깥에서 30분간 걷기였어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김철수님이 반신반의하며 물으셨죠. 아침 바깥 걷기가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첫째, 햇빛 노출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확히 조정해 줍니다. 아침에 밝은 빛을 받으면 뇌의 식욕 차상액이 지금이 낮이다라는 신호를 받아서 생체 시계를 리셋해줘요. 둘째,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대신 세로토닌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하죠. 셋째, 중동도 유산소 활동 자체가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합니다. 국제수면연구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수면의 질 지수를 30% 이상 향상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김철수님은 처음에는 걷기가 뭐 대수냐며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렸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는 집 앞 공원으로 나가세요. 30분 동안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되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비가 와도 나가야 하나요? 비 오는 날에는 실내 쇼핑몰이나 아파트 복도를 이용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김철수님은 첫 주에는 힘들어 하셨어요. 30분을 채우지 못하고 15분 만에 돌아오시더라고요. 선생님,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늘려가면 돼요. 첫 주는 15분, 둘째 주는 20분, 셋째 주부터 30분으로 늘려보세요. 놀라운 변화는 3주 후부터 시작됐어요. 선생님, 요즘은 밤 10시 반이면 저절로 눈이 감겨요. 새벽에 깨는 일도 없어지고 아침에도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김철수님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도 훨씬 밝아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식욕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간은 기상 후 1시간에서 2시간 안이 가장 좋아요. 너무 일찍 나가면 체온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강도는 주관적 운동 강도 기준으로 13에서 14 정도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예요.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시는 게 좋고 주말에는 조금 더 길게 40분에서 50분 정도 해보세요. 햇빛이 약한 겨울철이나 흐린 날에는 어떻게 할까요? 실내에서 밝은 조명 아래 트레드밀을 이용하거나 큰 창문 앞에서 제자리 걷기를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바깥 햇빛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73세 이순옥님은 무릎 관절염과 골다공증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10분만 걸어도 무릎에 심한 통증이 와서 중간에 앉아 쉬어야 했죠. 선생님, 걷기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밤에는 무릎 아픈 것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움직이기 싫어서 종일 소파에만 누워 있어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이손옥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몸무게도 5kg이나 늘어났고 근육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제가 이순옥님께 고난권 의자에 앉아서 하는 안전한 근력운동이었어요. 근력운동이요? 제가 이 나이에 무슨 근력운동을 해요? 위험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근력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시니어에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12주 근력운동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65세 이상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근력운동을, 다른 그룹은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게 했어요. 12주 후 결과를 보니 근력운동을 한 그룹에서 잠드는 시간이 평균 18분 단축되었고 깊은 잠의 비율이 25% 증가했어요. 왜 근력운동이 수면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까요? 첫째, 근력운동이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 수치가 높으면 깊은 잠을 방해하는데 근력운동을 하면 항염증 물질이 증가해서 깊고 안정적인 수면으로 이어져요. 둘째,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기초 대사율이 증가합니다. 이는 수면 중 에너지 회복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요. 셋째, 근력운동 후 나타나는 근육 피로감이 자연스러운 수면 압력을 만들어줍니다. 이순옥님에게 시작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렸어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아프면 즉시 멈추는 거예요. 첫 번째 운동은 의자 스쿼트였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기를 8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운동이에요? 또 이순옥님이 반신반의하셨죠. 네, 이것도 훌륭한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무릎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줘요. 두 번째는 벽을 이용한 푸시업이었어요.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벽을 밀었다 당겼다 하는 동작이죠. 팔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괜찮을까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앉아서 하는 다리 들어 올리기였어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팔 벌리기 운동이었어요. 양팔을 옆으로 벌렸다가 가슴 앞에서 모았다가 하는 동작이죠. 다섯 번째는 발가락 들기 운동이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만 위로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이에요. 여섯 번째는 엉덩이 조이기 운동이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 근육을 5초간 꽉 조였다가 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들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되면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첫 주에는 각 동작을 5회씩만 했어요. 둘째 주에는 8회, 셋째 주부터는 10회씩 늘려갔죠. 놀라운 변화는 한 달 후부터 나타났어요. 선생님, 무릎 아픈 게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밤에 잠도 훨씬 깊게 자게 됐습니다. 이순옥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체중도 2kg 줄었고 근육량은 오히려 늘어났죠. 2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요즘은 밤 10일 쉬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새벽에 깨는 일도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력 운동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절대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동작할 때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세요. 둘째,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셋째,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아픈 걸 참아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위험해요. 넷째,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만 하세요. 매일 하면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다섯째, 운동 전후로 5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69세 최영희님은 평생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사셨어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자녀들 뒷바라지할 때도 늘 걱정이 많으셨죠. 특히 요즘에는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자식들 걱정까지 겹쳐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선생님,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이 안 와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자꾸 나쁜 생각만 들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도 힘들어요. 최영희님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손도 계속 떨리고 어깨와 목 근육이 바위처럼 굳어 있었죠. 병원에서 수면제도 처방받아 먹어봤는데 먹을 때는 잠이 와도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멍해져요. 계속 먹기도 무섭고요. 제가 최영희님께 권한 건 태극권이었어요. 태극권이요? 그게 뭔가요? 중국에서 나온 전통 운동인데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리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태극권이 수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정말 놀라워요. 홍콩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 불면증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태극권을, 다른 그룹은 수면 교육만 받게 했어요. 16주 후 결과를 보니 태극권 그룹에서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됐고 잠드는 시간도 단축됐으며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25주간 장기 추적 관찰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태극권을 꾸준히 한 그룹이 수면제를 복용한 그룹보다 수면 개선 효과가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왜 태극권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첫째, 태극권은 과도하게 흥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고 대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증가시켜줘요. 둘째, 깊은 복식 호흡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우리 몸을 휴식과 회복 모드로 전환시켜줘요. 셋째, 느린 동작과 명상적 집중이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수면 마이너스 각성 리듬을 정상화시켜줘요. 최영희님에게 태극권을 가르쳐주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복잡하면 어떻게 하죠?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걱정 마세요. 아주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가르쳐드린 건 태극권의 기본 자세였어요.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운동이에요. 네, 이 자세를 5분만 유지해도 몸과 마음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이었어요. 두 팔을 옆구리에서 시작해서 가슴 높이까지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는 거죠. 숨쉬기는 어떻게 해요? 팔을 올릴 때는 숨을 들이쉬고 내릴 때는 숨을 내쉬세요.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요. 세 번째는 허리를 천천히 돌리는 동작이었어요.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릎 들어 올리기였어요. 한 발씩 번갈아 가며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이죠. 다섯 번째는 두 팔로 큰 원을 그리는 동작이었어요. 마치 큰 공을 안고 있다가 천천히 밀어내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이 5가지 동작만 반복해 보세요. 각 동작을 10번씩 총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잠자리에 들기 시간 전이 가장 좋아요. 너무 늦게 하면 오히려 잠이 깰 수 있거든요. 최영희님은 처음 일주일 동안 동작을 익히는 데 집중하셨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계속 격려해 드렸죠. 선생님, 동작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놀라운 변화는 2주 후부터 나타났어요. 선생님, 태극권을 하고 나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한 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예전처럼 이런저런 걱정이 떠오르긴 하는데 금세 사라져요. 그리고 잠도 훨씬 깊게 자게 됐어요. 3개월 후 최영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태극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몸도 건강해졌고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가족들이 엄마가 많이 밝아졌다고 해요. 태극권을 할 때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세요. 둘째, 천천히 하세요. 빠르게 하면 태극권이 아니에요. 셋째, 호흡에 집중하세요. 자연스럽게 깊게 숨쉬는 것이 핵심이에요. 넷째,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음을 편하게 갖고 즐기면서 하세요. 다섯째, 꾸준히 하세요.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운동을 언제 하느냐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아세요. 아침과 낮에 하는 운동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확히 맞춰줍니다. 특히 아침 햇빛과 함께하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운동한 그룹이 다른 시간대에 운동한 그룹보다 밤에 더 빨리 잠들고 더 깊게 잤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침 운동과 햇빛 노출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각성을 촉진하는 코르티솔을 적절히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졸음이 와요. 오후 1시에서 7시 사이의 운동도 나쁘지 않아요. 이 시간대는 체온이 가장 높고 근육과 관절이 유연한 상태라서 운동 효율이 좋거든요. 그럼 저녁 운동은 어떨까요? 격한 운동을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운동 후 체온이 올라가고 아드레날린과 같은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지거든요. 하지만 가벼운 태극권이나 부드러운 요가, 스트레칭은 오히려 저녁에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운동들은 긴장을 완화하고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수면을 도와줘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일주일 완벽 루틴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유산소 운동의 날. 오전 7시 30분에 기상해서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바깥으로 나가세요. 아침 바깥 걷기를 25분에서 30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5분 후에는 빠른 걸음으로 바꾸세요. 마지막 5분에는 다시 천천히 걸으면서 마무리하고요. 걷기 강도는 말하기 테스트로 확인하세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면 적당해요. 점심 식사 후 1시간 뒤에는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추가로 해보세요. 이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오후 졸음도 방지해줘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 쇼핑몰이나 아파트 복도를 이용하세요. 핵심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화요일과 토요일은 근력 운동의 날.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이 시간대는 관절이 충분히 풀린 상태라서 부상 위험이 적어요. 근력 운동은 총 6가지 동작을 합니다. 의자 스쿼트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8회에서 12회. 벽 푸시업은 벽을 밀었다 당겼다 하는 동작을 8회에서 12회.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는 한쪽씩 8회에서 12회. 앉아서 팔 벌리기는 가슴 운동을 8회에서 12회. 발가락 들어 올리기는 종아리 운동을 8회에서 12회. 엉덩이 들어 올리기는 누워서 엉덩이 올리기를 8회에서 12회. 각 동작을 2세트씩 하고 세트 사이에는 1분에서 2분씩 쉬세요. 전체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일요일은 휴식의 날. 일요일은 격한 운동은 쉬고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만 하세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잠들기 2시간 전에 이완 루틴을 해보세요. 태극권 5가지 동작을 각각 10번씩 총 15분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목, 어깨, 허리, 다리 스트레칭을 5분 정도 추가하고요. 마지막에는 복식 호흡을 5분간 해보세요. 4초간 들이쉬고 4초간 멈추고 6초간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 루틴을 4주간 꾸준히 따라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목요일에는 조금 다른 운동을 해보세요. 유연성과 균형 운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전에는 20분 정도 전신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부터 발끝까지 차례대로 늘려주는 거예요. 오후에는 균형 운동을 해보세요. 한 발로 서기, 일직선으로 걷기, 뒤로 걷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에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의자나 벽을 옆에 두고 하세요. 저녁에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완 루틴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운동이 가장 해보고 싶으시나요? 이제 운동과 함께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워 하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타트 체리 주스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78세 정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수면제를 끊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먹으면 잠은 오는데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정할머니께 권한 건 타트 체리 주스였어요.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만성 불면증을 앓는 50세 이상 성인 3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타트 체리 주스를, 다른 그룹은 위약을 2주간 마시게 했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신 그룹이 총 수면 시간이 평균 85분 늘어났고 수면 효율도 5%에서 6% 개선됐어요. 왜 타트 체리가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타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다른 과일보다 6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트리프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거든요. 더 놀라운 건 타트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성분이 만성 염증을 줄여서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줘요. 정할머니는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지 10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어요. 선생님, 수면제 없이도 잠이 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꿈도 좋은 꿈만 꾸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어졌어요. 타트 체리 주스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240ml,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한 잔 정도 드시면 돼요. 너무 늦게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깰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시중에서 파는 타트 체리 주스를 구입하실 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순수한 것을 선택하세요. 당뇨병이 있거나 혈액응고 방지제인 와파린을 복용하신다면 의사와 상의 후에 드세요. 두 번째는 키위의 숨겨진 수면 효과입니다. 키위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불면증을 앓는 2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4주간 매일 키위 2개씩 먹게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잠드는 시간이 평균 35% 단축됐고 중간에 깨는 시간도 29% 줄어들었으며 수면 효율은 5% 개선됐어요.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100g당 5.8마이크로그램의 세로토닌이 들어있는데 이는 다른 과일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예요. 또한 엽산과 비타민C,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을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켜줘요. 키위 섭취법은 간단해요. 중간 크기 키위 2개를 취침 1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껍질을 깎아서 먹어도 되고 껍질째 먹어도 영양소가 더 풍부해요. 다만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키위에 라텍스와 유사한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세 번째는 따뜻한 우유와 발효유의 과학입니다. 할머니들이 잠 안 올 때는 따뜻한 우유를 마셔라라고 하시는 말이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걸 아세요? 우유에는 알파락토 알부민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트리프토판을 뇌로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을 촉진시켜줘요. 또한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 긴장을 완화해줘요. 따뜻하게 데운 우유의 온도 자체도 중요해요.
체온보다 살짝 높은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이후 체온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발효유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발효유는 장내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줘서 더욱 효과적이에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실온의 발효유 한 개를 취침 1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슘의 기적, 견과류와 녹색 채소입니다. 마그네슘 부족이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요. 특히 멜라토닌 합성과 신경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지고 배설량은 늘어나서 결핍되기 쉬워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호박씨에는 100g당 592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이는 1일 권장량의 거의 150%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아몬드에는 100g당 268mg, 검은깨에는 351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시금치 100g에는 79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죠. 견과류는 저녁 간식으로 한 줌 정도, 시금치는 저녁 반찬으로 드시면 좋아요. 다만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의하세요. 다섯 번째는 가바가 풍부한 발효식품들입니다. 가바라는 성분을 들어보셨나요? 정식 명칭은 감마아미노부티르산인데 우리 뇌에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해요. 쉽게 말해서 흥분된 뇌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바가 풍부한 식품들이 있어요. 바라현미에는 일반 백미보다 10배 이상 많은 가바가 들어있어요. 평소 밥을 지을 때 바라현미를 30% 정도 섞어서 드시면 좋아요. 김치에도 발효 과정에서 가바가 생성돼요. 특히 잘 익은 김치에 더 많이 들어있죠. 요즘에는 가바가 강화된 발효유도 나와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저녁 간식으로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섯 번째는 카모마일 차의 진정 효과입니다. 카모마일 차는 서양에서 수천 년 동안 불면증 치료에 사용해온 전통적인 약초예요. 카모마일에 들어있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우리 뇌의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결합해서 진정작용을 일으켜요. 이는 항불안제와 비슷한 메커니즘이지만 훨씬 안전하고 자연스러워요.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따뜻한 카모마일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우유나 꿀을 조금 넣어서 마셔도 좋아요. 카모마일 티백을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면 충분해요. 너무 진하게 우리면 쓴맛이 날 수 있어요. 다만 국화가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와파린을 복용 중이라면 주의하셔야 해요. 일곱 번째는 천연 멜라토닌의 보고 견과류입니다. 호두와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호두 100g에는 3.6나노그램의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요. 피스타치오에는 23나노그램이나 들어있죠. 이는 다른 식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예요. 견과류는 저녁 간식으로 한 줌 정도 드시면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견과류는 오히려 갈증을 유발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음식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시도하기 쉬우실 것 같나요? 운동과 음식을 통한 숙면법이 아무리 좋아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운동을 새로 시작할 때의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75세 박할아버지께서 작년에 제 병원에 응급실로 오신 적이 있어요. 아침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가빠져서 쓰러지신 거였어요.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요? 자세히 물어보니
평소 전혀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1시간씩 빠르게 걸으시고 근력 운동도 무리하게 하신 거였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첫째,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강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특히 심혈관계 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중요해요. 둘째, 저강도에서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첫 주는 10분에서 15분, 둘째 주는 20분, 셋째 주부터 30분으로 점차 늘려가세요. 셋째, 운동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가슴 통증, 심한 숨가쁨, 어지럼증, 메스꺼움, 식은땀이 나면 위험 신호예요. 넷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운동 전후로 물을 마시고 운동 중에도 목이 마르면 조금씩 마셔주세요. 다섯째,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세요. 미끄럽지 않는 운동화, 통기성 좋은 옷, 날씨에 맞는 복장이 중요해요.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절대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숨을 참고 힘을 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동작할 때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세요. 천천히 하세요. 빠르게 하면 관절과 인대에 무리가 갑니다. 2초에 걸쳐 들어 올리고 3초에 걸쳐 내리는 것이 좋아요. 무게를 늘리는 것보다 정확한 동작이 중요해요. 물병이나 가벼운 덤벨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관절 가동 범위를 무리하게 늘리려 하지 마세요.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는 피하고 다른 부위를 운동하세요. 음식을 통한 숙면법도 안전하게 실천하셔야 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타트, 체리 주스나 키위 같은 과일 섭취 시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필요하면 혈당을 재면서 적정량을 찾아가세요. 혈액응고 방지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라면 타트 체리나 카모마일차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녹색 채소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마그네슘 배설이 어려워져서 과다 축적될 수 있어요.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나 생과일 섭취 시 소화불량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저녁 늦게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키위, 아보카도, 바나나 등을 피해야 해요.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이 지속된다면 심근경색의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럼증이나 실신은 부정맥이나 뇌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한쪽 팔다리에 마비나 저린 증상이 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심한 관절 통증이나 부종이 지속되면 관절 손상의 신호예요. 전문의 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들. 불면증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수면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 수면 중 숨이 자주 멎거나 코골이가 심하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해요.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여요.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불쾌감으로 잠을 못 이루면 하지불안 증후군일 수 있어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해서 잠을 못 이룬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해요. 수면제는 절대 임의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해요.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는 습관성과 의존성이 있어서 장기 복용 시 위험할 수 있어요. 또한 낙상 위험도 증가시켜요. 최근에는 멜라토닌 수용체 작용제나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 같은 새로운 수면제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약물들은 기존 수면제보다 안전하지만 역시 의사 처방이 필요해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만 약물 치료를 고려하되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운동 강도를 천천히 늘려가세요.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아서 운동 강도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운동 시간과 식사 시간을 조절해서 저혈당을 예방하세요.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운동 중 탈수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복용 중이라면 새로운 수면 보조제나 허브차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35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발견하고 검증한 모든 불면증 해결법을 소상히 알려드렸어요. 정말 많은 내용이었죠. 혹시 이걸 다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주에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10분만 바깥으로 나가는 것,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기, 이 두 가지만 해보세요. 두 번째 주부터는 아침 걷기 시간을 20분으로 늘리고 저녁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추가해 보세요. 세 번째 주부터는 키위나 견과류 같은 숙면 음식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한 달 후부터는 근력 운동이나 태극권을 시작해 보시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부담도 적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개인차를 인정하세요. 사람마다 효과를 보는 방법과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침 걷기만으로도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고 어떤 분은 태극권이 더 잘 맞으실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소 4주에서 8주는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본인만의 패턴을 만들어 가세요. 제가 지금까지 치료한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김철수님은 아침 걷기만으로 30년간 괴롭혔던 불면증을 해결하셨어요. 이순옥님은 관절염으로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의자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죠. 최영희님은 태극권으로 마음의 평화와 숙면을 동시에 얻으셨어요. 정할머니는 타트 체리 주스로 수면제를 끊으셨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지금 시작해봐야 뭐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본 80대, 90대 환자분들 중에도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몸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세포는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뇌도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거든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용기예요. 혼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가족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다면 훨씬 쉬워져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아침 걷기를 해보세요. 대화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예요. 오늘 운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잠은 어떻게 주무셨어요? 라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태극권을 배우거나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적 부담은 걱정 마세요. 혹시 운동시설 이용료나 좋은 음식값이 부담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대부분 돈이 거의 들지 않아요. 가장 효과적인 아침 걷기는 집 앞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만 있으면 충분해요. 의자를 이용한 근력 운동도 집에서 할 수 있고 간단한 태극권도 유튜브를 보고 배울 수 있어요. 따뜻한 우유나 키위 같은 음식들도 특별히 비싸지 않죠. 건강을 위한 투자 중에서 이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거예요. 오늘은 어제보다 5분 더 걸었네. 오늘 밤은 어젯밤보다 조금 일찍 잠들었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프네. 기분이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시길 바라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본인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오늘도 잘했어, 대단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라는 한마디면 충분해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도 갖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만 못한다고 비교하지도 마세요.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면 돼요.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해 보세요. 의무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습관을 오래 유지하려면 몇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째,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둘째, 본인에게 맞는 시간대를 찾으세요. 아침형 인간이면 아침에, 저녁형 인간이면 저녁에 하는 게 좋아요. 셋째, 작은 목표부터 세우세요. 매일 30분 운동보다는 일주일에 3번 15분씩 걷기가 더 현실적이에요. 넷째,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간단한 일기나 달력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돼요. 다섯째, 보상을 주세요. 일주일 목표를 달성하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작은 보상을 해보세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접근해 보세요. 봄에는 새싹이 돋는 기운을 받아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예요. 야외 활동을 늘려보세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운동하기 어려우니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시간대를 조정하세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고요. 가을에는 선선한 날씨를 이용해서 운동량을 늘려보세요. 등산이나 긴 거리 걷기에 도전해 볼 수도 있어요. 겨울에는 실내 운동 비중을 늘리세요. 쇼핑몰 걷기나 실내 체육관 이용, 집에서 하는 근력 운동과 태극권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예요. 좋은 잠을 자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면역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보호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실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실천 의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5분만 바깥으로 나가는 것부터라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라도 좋고요. 간단한 스트레칭 한 동작이라도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아침 걷기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타트 체리 주스를 한번 사봐야겠어요. 태극권을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다짐들을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미 꾸준히 하고 계시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잠을 잘 자게 됐어요. 이런 음식이 도움이 됐어요. 이런 운동을 해보니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들이에요.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용적이고 검증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 운동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밤부터는 꼭 편안한 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침대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과 재충전의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밤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음식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충분히 좋은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건강한 운동 습관과 현명한 음식 선택이 곧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